오늘이 물리 클리닉이지? 가인이 텀블러 되게 좋다. 텀블러 되게 좋아 보여. 자, 지난 시간에 포물선 운동까지 다 살펴봤죠? 맞죠? 포물선 운동 어디까지 봤니? 빗면에서의 포물선 운동 두 가지 방법 다 해줬니? 두 가지 방법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잘 봐두세요. 특히 첫 번째 경우를 이용해서 위에서 아래로 던지는 문제가 있거든. 위에서 아래로 던지는 문제가 요번에 진곽 1학년 선배들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학교 선생님 프린트에도 부교재에도 나와 있어. 그 정도로 중요하니까 잘 봐두시고요. 책에 있는 연습 문제 많이 봐두시면 진곽 가시는 경우에는 득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인곽은 워낙 물리 원을 나가니까 큰 득이 없는데 엄청나게 득이 클 거야. 만약에 중간에 목표를 바꿔서 일반 학교 가겠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 알면 학교에서 물리 탑이에요. 일반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물리 아이들이 거의 잘 안 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거의 원탑. 학교의 물리 선생님이 엄청나게 사랑해 줄 거야. 자, 그러면 등속 원운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속 원운동이라는 운동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얘는 일정한 속력으로 원 둘레를 도는 물체 운동이야. 자, 얘는 일정한 속력으로 원 둘레를 도는 물체 운동이다. 자, 이런 거를 우리는 등속 원운동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등속 원운동에 얘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등속 원운동의 얘는 지구의 공전, 사실은 타원 궤도를 돈다라고 하지만 거의 원에 가깝기 때문에 등속 원동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시계바늘의 운동, 등등등등 우리 일상생활에서 갖게 되는 원동의 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등속 원운동에서의 여러 가지 변수들의 관계를 한번 봅시다. 자, 등속 원운동의 속력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자, 등속 원운동의 속력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 어떤 한 물체가 원 둘레를 돌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반지름이 어린 원 둘레를 돌고 있다라고 해. 지민아 무슨 생각하지? 원동 생각했지? 지민이 너 요즘 남자친구 있니? 남지민 요즘 남자친구 있어? 근데 너 여기 빠져 있어. 왜? 막 긴장돼? 시험 보려고 하니까? 그것도 안 돼? 이런. 아인이는 확 쫄아 있는데 요즘. 그치? 자, 그러면 얘는 요 방향의 속도 V로 돌고 있다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속도를 계산할 때, 속력을 계산할 때 얘는 일정한 시간 동안에 물체가 이동한 거리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원운동은 정해져 있어.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을 t라고 하고 얘를 뭐라고 하죠? 주기죠. 자, 그 동안에 얘는 얼마큼을 이동할까요? 얼마큼을 이동하죠? 2파이 얼만큼을 이동하게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t분의 주기분의 2파이 얼 하게 되면 등속 원운동에서의 뭐가 됩니까? 속력이 된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걸로 역으로 얘기한다면 주기 t는 뭐라고 해? 속력분의 2파이 얼이라고도 쓸 수 있겠죠. 이때 단위는 세컨드라는 단위를 써서 나타내 줄 수가 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각속도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각속도는 기호로 쓸 때 이렇게 써요. W죠. 아인 이거 뭐라고 했지? 이거 W가 아니고 뭐라고 읽는다 그랬어? 몰라요? 몰라요 소리가 나와요? 저 새끼 저거 훅법칙도 모르더라? 선생님 교과서에는 없어요. 야 얼마 전에 했잖아. 그렇게 했는데 교과서에는 없어요. 그거를 진학 같은 경우에 이번에 물리쌤인데 팁을 하나 드리자면 선생님이 이제 선배들한테 사전 조사를 했어. 선생님 성향이 어때? 그랬더니 아무도 그 선생님의 정체를 몰라. 왜냐하면 이 선생님이 올해 처음 부임해 왔대. 그래갖고 1년 동안 수업이 없이 그 입학사정관 그 업무만 하는 거야. 그러니 과학고 경험이 없는 선생님이 와서 1년 동안 준비하니까 어떻게 준비할 것 같니? 개빡세게 준비하겠지. 진짜 열심히 해야 돼. 참고로 상대적으로 인과학 같은 경우에는 물리쌤들이 전임 선생님들이거든. 퇴직하신 선생님들이 오셔갖고 입학사정관을 해주신단 말이야. 그래서 원초적인 질문이 많은데 특히 작년 선생님이 이용우 선생님이라는 선생님인데 마르지도 않고 통통하지도 않고 적당히 이렇게 돼갖고 안경 쓰신 나이 조금 먹은 선생님이거든. 그 선생님은 참고로 대답을 옛날 답을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전자기력이라는 힘 있지. 이 책에선 전자기력이라고 나오는데 걔가 요즘은 자기력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어. 그래서 자기력이라고 하면 이 선생님은 잘 모르셔. 전자기력입니다 라고 해야지 이렇게 대답하지. 작년 30기 선배 하나가 그것 때문에 쫄려가지고 선생님 전자기력이 뭐예요? 왜? 우리 자기력인데 그걸 전자기력이라고 한다고도 했잖아. 그거를 물어보셨는데 제가 모른다고 했어요. 이 등신. 그래갖고 더 못해갖고 쫄려갖고 떨어지나 봐요 했던 선배가 있어. 그래서 옛날식 용어를 많이 쓰셔 질문할 때. 진짜 우리 교과서에 없는 거 같지만 예를 들어 전자기교가요 우리 교과서에 없거든요. 근데 그걸 질문하셔. 해요. 전자기 유도가 좀 나올걸? 원래 중학 교과에 있었어. 근데 그럼 그걸 공부해봐야 다 해야지 뭐. 물레 나온 거 당연 다 알아야지. 니네 렌즈에 한 상해 작도 이론 배웠니? 그걸 배우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변하는 건 알고 있지. 아주 멀리 있을 때는 초점에 점으로 생기고 점점점 다가오면서 얘는 초점에서 바깥쪽으로 점점 멀어지면서 크기가 점점 커지게 되지. 거꾸로 선체로. 그러다가 초점거리의 2배 되는 위치에 오면은 자기 자신과 크기가 같고 초점에 오게 되는 순간에 뿅 하고 사라지지. 초점거리 안쪽에 오면 확대된 정립상이 생기지. 그래서 가까이 올수록 점점 커지면서 나타나는 특성들이 있거든. 이것도 물어본 적이 있다. 인과학 같은 경우에 28기 때 이걸 물어봤어 입학시험에서.
또 구명거울을 갖다 놓고 모양의 변화가 생기는 걸 또 물어봤어. 그 물리에서 배우는 기초적인 건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할 거 되게 많아. 지민아, 왜 이렇게 넌 좀 의욕을 갖고 있어야 돼. 의욕. 욕하지 말고 의욕을 갖고 있어야 돼. 의욕을. 자, 각속도 얘는 뭐라고 한다고? 주민아, 뭐라고 하지? 이거를 이렇게 표현했지. 나는 옛날에 성경책에 이런 말이 있어. 나는 알파요 곧 오메가다.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교회 다니는 사람 거기에 나는 곧 시작이요 끝이다 라는 표현이 성경에 되게 많지. 그게 원문에 보면 나는 알파요 곧 오메가다 라고 얘기했어. 응? 왜 알파요 오메가인지 알아? 그리스 문자의 첫 글자가 알파고 그리스 문자의 끝 글자가 오메가야. 우리말로 굳이 해석한다면 나는 곧 솔광이요 곧 비광이다. 모르는구나. 화투의 첫 번째가 솔이고 마지막이 비거든. 자, 그래서 이렇게 오메가라고 이야기해요. 오케이? 얘 오메가라고 불러. 대문자는 어떻게 쓰지? 요게 대문자야. 천주교 다닌 사람 있니 혹시? 성당에 보면 십자가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써져 있는 데가 있어. 가끔. 이게 알파고 이게 오메가 대문자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각속도 오메가가 이렇게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데, 자, 이 각속도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이걸 얘기하기 전에 수학 시간에 라디안 다 배우셨지? 라디안은 어떻게 쓰고 있니? 원호의 길이에 대한 반지름의 비를 라디안 각도다라고 얘기해서 그거를 활용해서 쓰실 건데요. 얘는 일정한 시간 동안에 이동한 중심각이라고 해. 이 물체가 여기에 있다가 일정한 시간에 이만큼까지 갔대. 이 이동한 중심각을 델타 세타 또는 세타라고 하자. 이곳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델타 t라고 해보도록 하자. 오케이? 그렇다면 각속도 오메가는 평균의 의미를 갖게 돼. 평균 각속도 오메가는 델타 t분의 델타 세타라고 쓸 수 있다. 또는 이게 일정한 속도로 돈다면 t분의 세타라고도 쓸 수 있대. 단위는 어떤 단위를 쓰냐면 각도, 두 단위 안 쓰고 뭘 쓴다고? 라디안이란 단위 쓰지. 라디안은 사실은 무차원의 단위야. 차원이 없어. 차원이 없다는 것은 그냥 숫자란 뜻이야. 숫자야, 숫자. 아시겠어요? 거리분의 거리잖아.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니까 약분이 돼갖고 단위가 없어. 근데 각도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라디안이란 말을 써주는 거야. 얘는 무차원이야. 라디안 퍼 세크라고 한다. 또는 세타는 오메가 t라고 이야기합니다. 세타는 오메가 t라고 하지. 이때는 뭐라고? 단위가 라디안이 돼버리겠지. 그래서 이런 각속도라는 정의가 있다라고 해. 그런데 말이야, 얘가 원운동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야? t지. 원주에 대한 라디안은 얼마야? 원주에 대한 라디안은 원주가 얼마지? 서은아, 원주가 얼마야? 반지름 어린 녀석의 원주? 2파이얼. 반지름이 얼마지? 나눠주면 라디안 얼마지? 2파이가 되겠지. t분의 2파이가 오메가가 되는 거야. 쉽네.
나중에 더 적극적으로 이용되는 게 t야. t는 뭐라고 쓸 수 있지? 오메가분의 2파이라고 쓸 수가 있다는 거지. 이거는 굉장히 많이 써. 어디에서? 단진동에서 무지 많이 쓰게 될 거야. 단진동 써도 무지 많이 쓰고, 요 식 자체는 파동에서도 또 무지 많이 쓰게 될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주는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손속도와 각속도 관계를 한번 이야기해 보자. 손속력과 각속도 관계. 손속력과 각속도 관계를 보자. 가인아, 심심해? 재미없어? 왜 졸려? 오늘 클리닉도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관계를 살펴보는데 이렇게 볼 수가 있네. 자, 지금 얘는 지금 이렇게 돌고 있는 거거든. 자, 요만큼이 델타 세타라고 하자. 요만큼은 얼마라고 할까? 델타 S라고 하자. 반지름은 R이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델타 T라고 얘기하자. 오케이? 또는 델타 다 빼고 써도 상관없어. 두 가지 개념, 두 가지 방법으로 그냥 다 해줄게. 얘를 세타, 얘를 S, 얘를 T라고 하는 관계를 갖고 두 가지로 한번 따로따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에서 델타 S란 녀석은 뭐가 되지? 얼 곱하기 델타 세타가 된다는 거 알고 있지? 그래 안 그래? 양변을 델타 T로 나눠보자. 델타 T분의 델타 S는 얼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세타가 됐대. 델타 T분의 델타 S를 뭐라고 해? V라고 해. 델타 T분의 델타 세타는 오메가라고 쓰고 있어. 자, 오메가라고 한다. 그래서 손속도는 반지름 곱하기 각속도다라고 쓸 수 있어. 또는 다른 방법으로 S는 얼 세타라고 하는데 얼이 항상 일정하지 어느 운동에서 양쪽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 보는 거야. dt분의 ds란 녀석은 얼 곱하기 dt분의 d 세타가 되는 거지. dt분의 ds는 뭐가 돼? 일정한 시간 동안에 코의 길이 변한 값이니까 선속력. dt분의 d 세타는 일정한 시간 동안 이동한 중심각이 되겠지? 그래서 오메가라고 써줄 수가 있다라고 해. 그래서 다른 표현이지만 똑같은 식을 주게 된다. 뭐 실제로 같은 표현이지.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줬고, 이번에는 주기와 진동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 주기와 진동수. 자, 주기와 진동수 관계를 얘기해 보자. 주기와 진동수 얘기를 살펴보자. 자, 주기는 기호로 라지 t, 영어로는 피리어드야. 피리어드야. 그래서 어떤 책은 주기 P라고 쓰는 책들도 있어. 라지 P. 근데 우리 물리에서 P가 너무 많잖아, 그지? 너무 많아갖고 얘는 그냥 T 써. 타임에 T를 써서 주기를 표현해주고 있어. 자, 이 주기는 물체가 원 둘레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야. 자, 이거를 주기라고 한다. 오케이? 물체가 원둘레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을 주기라고 한다. 자, 그렇다면 얘는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네. 주기 t라고 하는 녀석은 V라는 속도로 얼마큼을 도는 거지?
이 파이 얼마큼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지. 또는 오메가라는 각속도로 원주 이 파이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야. 오케이? 얘 단위는 당연히 초라는 단위를 써서 나타내 줄 수 있겠다. 이거를 우리는 주기라고 한다. 자, 한편 진동수에 대해서 진동수는 F라고 한다. 진동수는 F라고 해. 자, 얘는 물체가 자 1초 동안 회전한 수야. 원둘레를 회전한 수를 진동수라고 표현해 주고 있다. 그래서 이 진동수는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질 수가 있다. 1초 동안에 진동한 횟수 F번 진동한다라고 했지. 오케이? 자, 얘는 T라는 시간 동안에 한 번 진동을 하네. 그쵸? 비례하는 관계잖아. 그치? 1초 동안에 F번 진동하고 한 번 진동하는데 T초가 걸렸단 얘기야. 자, 그렇다면 F 곱하기 T는 뭐가 되지? 1이 돼버리겠네. 따라서 F라고 하는 값은 T분의 1이고 단위는 세크 인버스라고 쓸 수 있지. 1/세크야. 이 뜻은 1/세크라는 뜻인데 얘를 헤르츠라고 부르고 있어. 오케이? 얘를 헤르츠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러한 진동수가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번에는 구심 가속도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도록 하자. 우리 구심 가속도는 어디에서 봤지? 호도그래프, 속도 그림을 그리는데 한번 본 적이 있을 거야. 그치? 속도 그림 그릴 때 썼었어. 오케이?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전개해서 보도록 할게. 그거와는 좀 다르게 해주도록 하자. 그러면 얘도 두 가지 방법으로 해드릴게. 이 책에 있는 방법, 구닥다리. 요즘 책에서는 이것보다 조금 더 다른 방법을 쓰고 있어. 그래서 일단 책에 있는 방법 소개해드리고 요즘 책에 소개하는 방법으로 바꿔서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 자, 구심가속도. 자, 구심가속도를 얘기해 봅시다. 구심가속도는 이렇게 나타나요. 얘는 원의 중심 방향으로 나타나는 가속도야. 그래서 구심이라는 말을 쓰지. 자, 등속 원운동에서의 구심력에 의한 가속도야. 자, 등속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인 곳까지 다 가니까 원운동에서 원운동에서 구심력에 의한 가속도다. 자, 그래서 이런 개념 두 가지로 따로따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 자, 그러면 구심가속도 옛날 구닥다리 방법으로 어떻게 증명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물체가 원운동하고 있어. 원동하고 있는데 처음 위치가 이런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자. 오케이? 이때 속도 방향은 원의 접선 방향으로 속도를 갖겠지, 그치? V1이라고 하자. 잠시 뒤에 봤어. T라는 시간이 지났어. 델타 T라고 하자. 얘는 델타 세타만큼 이동했는데 이쪽 방향으로 어떤 속도를 갖게 돼? V2라는 속도를 갖는데 크기는 서로 어때? 같은 V를 갖는다라고 하자. 이렇게 되었다라고 할게.
자, 한편 델타 세타는 뭐라고 쓸 수 있지? 오메가 곱하기 델타 t라고 쓰기로 하자. 오케이? 아까 썼던 거지, 그지? 선속도 각속도 관계에서 우리 아까 자, 그 앞전에 미안하다 각속도의 정의로부터 썼던 식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이때 물체의 가속도를 알기 위해서는 속도 그림이라는 걸 그려야 되겠다. 좀 확대해서 그려보도록 하지. 이쪽에 V1이 있었어. 자, 여기에 보조선으로 Y축과 나란한 선을 한번 그려버리면, 자, 그리고 지름 방향을 잡아보게 되면 얘는 이래. 요각도와 요각도가 동의각이 되겠지. 그럼 요각이 얼마가 되니? 델타 세타가 되겠지. 맞아요? 90도, 90도. 같은 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여각은 90도에 대한 여각은 같은 값이 되겠지. 자, 그렇다면 V2가 어느 방향으로 나타나? 이 방향으로 나타난다라고 할 때 요각이 얼마가 되는 거지? 델타 세타가 된다는 얘기지. 이때 속도 변화량은 어떻게 구합니까?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니까 얘 이렇게 나타나겠네. 델타 V가 되는 거지. 맞아요? 델타 V가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는데 얘는 이렇게 볼 수 있어. 델타 V의 크기는 근사적으로 뭐가 되지? 세타가 무지무지 작다면 호의 길이와 현의 길이가 어때? 거의 같단 말이야. 주민아, 현이 뭐야? 호는 뭐야? 현은 뭐야? 호는 얘야. 현은. 근데 왜 이래? 왜 이래? 너 이랬잖아. 호는 뭐야? 현은 뭐야? 자, 실제 선배들 중에 과학고 간다는 녀석이 호가 뭔지 현이 뭔지 헷갈려갖고 맨날 엉뚱한 답하는 선배가 있었어. 그런 친구들이 붙으면 가서 어떤 일을 하겠니? 걸음이 돼주지,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지민아, 선생님들이 더 걱정돼. 과학고 돼도 걸음 될까봐. 좀 의욕적으로 적극적으로 공부해야지. 자, 그러면 델타 아주 너도 걱정해. 맨날 공부 열심히 안 해갖고 저 필기라는 거는 눈 씻고 봐도 없고 메모도 안 하냐 어떡해. 너 이거 배운 적 있지? 그 기억나서 안 쓰는 거지? 막 시켜본다 이제? 시켜서 못하면 너 어떻게 되지? 좆대. 자, 그럼 델타 V의 크기는 얼마가 되니? V 곱하기 델타 세타가 되는 거야. 그럼 이에 대한 가속도가 무슨 가속도야? 구심가속도야. 구심가속도의 크기는 델타 T분의 델타 V의 크기가 돼버려. 크기가 돼버려. 그럼 얘는 뭐가 돼? 이게 돼버리지. 델타 T분의 V 곱하기 델타 세타야. 얘는 뭐가 되지? V라는 녀석 곱하기 오메가가 된 거지. 근데 선속도 V라는 녀석은 뭐가 된다 그랬어? 얼 오메가가 된다라고 했어.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바뀌니? 얼분의 V 제곱 또는 얼 오메가 제곱 또는 오메가라는 녀석은 어떻게 썼지? T분의 2파이라고 썼어. 그럼 얘는 뭐가 되지? T 제곱분의 4파이 제곱 얼. 또 F라고 하는 녀석은 T분의 1이라고 썼어.
4파이 제곱 월 F의 제곱. 그래서 요런 식꼴들로 나타내 줄 수 있다라고 해. 얘네들을 우린 뭐라고 부른다? 구심 가속도라고 부르고 있다. 얼마 전에 인곽 선배들 때문에 영상을 찍어갖고 올려놨어. 근데 그게 갑자기 알고리즘 들어갔나 봐. 수업을 4시간 반짜리인데 한 4시간 정도 수업 분량이 녹화돼 있거든. 근데 그게 알고리즘 떴나 봐. 어떤 애가 와갖고 묻더라. 이게 수학 수업인가요? 왜 그런 질문했을까? 수학이다. 물리가 수학이 되게 많아서 그래. 근데 요거는 수학 들어가지도 않은 거야. 진짜 물리에서. 과학부에서는 그렇게 배워. 인곽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좀 힘들 거야. 인곽은 왜 힘드냐면 1학기 때 수능 특강 풀다가 2학기 때 갑자기 대학물리로 바뀌거든. 일반 물리나 대학물리로 바뀌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웨이에 대학물리로 또 바꿔버렸어. 무슨 문제 풀지도 않는 새끼가 맨날 문제 보내달래. 선배들 중에 문제를 있는 거나 좀 열심히 좀 꿋꿋하게 좀 풀지. 자꾸 새 문제 올려달래. 문제가 어딨어? 새 문제가. 응? 영문으로 주면 안 풀고. 응? 해석된 책이 안 나오는데. 자, 그러면 요즘 방법으로 이 구심가속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주민이도 필기하는데 아이니하고 하조는 아예 안 하네. 했어요. 자, 이쪽에 원동하고 있는 자 어느 두 지점을 한번 보자. 하주야, 너 지겹지도 않냐? 필기해라 그 소리 매번 듣는 거 지겹지도 않냐? 너 진짜 학교 가서 찍힌다? 학교 쌤들한테? 저 새끼 뭐 필기도 안 하고 저를 멀대같이 앉아 있어? 그래 찍혀.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요 시점에서 한번 볼게. 얘는 반지름 어린 자 아이가 있고 접선 방향으로 속도 얼마가 되지? V1이란 속도야. 오케이? 자, 이때 요각과 요각은 어떤 관계를 갖지? 같은 각이 되겠지. 맞아? 직각삼각형에서의 닮은 관계에서의 한쪽 각이 돼버리거든. 자, 한편 또 다른 위치 같은 각만큼 왔을 때 자, 속도 방향은 이 방향이야. 접선 방향인데 얘가 V2야. 자, 그러면 요 각도가 또 뭐가 되니? 같은 각이 되겠지. 맞아요? 맞나요? 요만큼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델타 t라는 시간만큼이 걸렸다라고 하자. 이때 이 호의 길이는 얼마라고 할까? 델타 s라고 해볼까? 오케이? 그리고 요 두 각을 뭐라고? 델타 세타라고 하자. 그냥 세타라고 써도 상관없어. 델타 세타라고 이야기할게. 자, 그리고 속도 그림을 따로 한번 그려보자.
크게 그리면 얘가 V1이야. 요게 반각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아래로 또 뭐가 있어? V2가 되겠지. 같은 각이야. 두 각의 합이 얼마가 되는 거지? 델타 세타가 되는 거지. 이때 속도 변화량은 처음 속도에서 나중 속도로 보내준 값이 속도의 변화량이야. 그런데 이때 델타 세타가 무지무지 작다면 호의 길이와 현의 길이가 거의 어때? 같아. 오케이? 자, 부채꼴에서 닮은 관계는 어떨 때 닮은 관계를 갖지? 부채꼴의 닮은 관계는 무조건 얘를 만족하면 닮음이야. 중심각이 같으면 무조건 닮음이야. 얘 중심각 델타 세타, 얘 중심각 델타 세타야. 닮았네? 그치? 얘는 반지름이 얼마야? V야. 그렇다면 호와 변의 B를 한번 얘기해 보자. 델타 S 대 스몰 r은 델타 V의 크기 대 V가 돼 버렸지. 자, 그러면 델타 V의 크기는 얼분의 V 곱하기 델타 S가 돼 버렸지. 맞아요? 그렇다면 이 가속도 A라는 값은 얼마가 돼 버립니까? 델타 T분의 델타 V의 크기야. 그러면 얘는 뭐가 되지? 얼분의 V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S가 되네. 델타 T분의 델타 S를 뭐라고 쓴다라고 했지? V라고 쓴다고 했지? 얼분의 V의 제곱이다. 요즘은 이 방법을 써. 오케이? 그래서 이 형태로 쓰시면 선생님이 구닥다리, 요 방법으로 쓰시면 신세대. 아시겠어요? 근데 어떤 걸 쓸지 몰라. 담당 선생님이 어떤 분이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다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걸 써도 틀렸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구심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구심력. 자, 구심력에 대해서 살펴보자. 자, 구심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힘을 구심력이라고 합니다. 물체를 원운동을 시키는 힘이라고 해. 자, 물체를 원운동 시키는 힘이야. 그런데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 어떨 경우에 원동하는지가 난감하네. 어떻게 판단해 주면 좋냐? 얘는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아. 원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 붙잡고 있어야 되지. 앞으로 가려는 녀석을, 그지? 고정점을 향해서 붙잡고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가려고 해. 그럼 나는 어떤 운동을 할까? 내가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가장 쉽게 여기 쇠 기둥이 있어. 파이프가 있어. 이걸 꼭 잡고 나는 앞으로 가려고 해. 앞으로 가죠, 안 가죠? 나는 어떤 운동을 하지? 이 기둥을 중심으로 뱅글뱅글 도는 운동을 하겠지? 맞아? 이때 내 팔에 작용하는 힘이 바로 구심력이야. 아시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판단해 주면 좋을까? 구심력을 판단하는 기준, 물체가 원운동을 할지 안 할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운동 방향과 수직하게 작용하는 힘이야. 어저께 대은이 안 왔었니? 오늘 왜 안 와? 나쁜 시기네. 지금 아는 사람이 대연이, 상현이 시험이고, 너도 시험인데? 과거
파워를 위해서 진짜. 꼴값 한다. 그 다음에 안 온 게 또 누가 안 왔지? 쌍둥이 둘. 자, 운동 방향과 수직하게 작용하면 자, 얘는 구심력이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해. 이게 물체 운동을 판단할 때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는 이렇게 써. 물체에 작용한 힘들의 종류들을 다 합쳤는데 지름 방향에 힘이 있다면, 즉 운동 방향과 수직한 방향에 힘이 있다면 얘는 MA라고 쓰는데 이 A 특히 얼이라고 써보자. A 얼. 여기서 얼은 영어의 레디얼이라는 말이야. 레디얼 무슨 말이지? 레디얼이 뭐야? 지름은 다이아미터인데 레디어스는 반지름인데 레디얼은 뭘까? 아, 영어 잘한다더니 바닥이 나오고 있구나. 저런 용어 처음 봐요, 진짜. 음? 자동차 타이어에도 레디얼 타이어가 있는데? 우리 생활까지 들어와 있는데 레디얼이? 레디얼이 무슨 뜻일까? 라디오도 여기서 나온 말이야. 라디오도. 레디얼은 지름 방향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한 점에서 나가는 방향 또는 들어오는 방향으로 나타나는 이란 뜻을 갖고 있어. 그래서 A 얼이라고 쓸게. 라디오는 왜 라디오야? 원래 라디오 웨이브를 쓰거든. 라디오파 써. 왜 라디오라고 했게? 얘는 안테나에서 방출되어지거든. 방출되어져서 라디오. 이렇게 표현하지. 자, 그래서 A 얼이야. 레디에이션도 한 점에서 나가는, 방출되지는. 그래서 다 지름과 관계 있는 아이들이야. 자, 그렇다면 얘는 M 곱하기 얼분의 V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구심가속도거든. 또는 얘는 어떻게? M 얼 오메가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뒤집고도 쓸 수 있는데 여기서 쓰지는 않을게. 자, 그래서 요런 가속도의 가속도를 덧붙여 구심력이라 한다. 그렇다면 이 힘은 정해진 힘은 아니네. 우리 수직항력, 중력, 마찰력, 장력 이런 힘들은, 모든 힘들은 다 이름이 있는 힘들이야. 그치? 힘 종류를 나타내는 각각의 힘이야. 근데 구심력은 그런 힘이 아니야. 구심력은 지름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구심력이라 할 수 있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때? 정해진 힘이 아니고 특정한, 좀 전에 얘기했던 이름이 있는 힘들이 물체를 원운동을 시키면 걔가 구심력의 역할을 한다라고 쓰는 거지. 그래서 이 책에서는 구심력의 역할하는 힘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얘들을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자, 구심력의 역할하는 일에서 첫 번째, 이런 힘이 구심력의 역할을 한대. 실의 장력이 구심력의 역할을 한대. 실의 장력이 구심력의 역할을 한다. 가장 간단한 예로 이런 예를 들어볼 수가 있어. 여기 마찰이 없는 면이 있고 이 면에 가운데 구멍을 뚫었어. 가운데 구멍을 뚫어놓고 C를 이용해서 두 물체를 연결할 거야. 이렇게 연결했어. 얘는 사실은 퍽의 모양을 갖고 있다라고 하죠. 퍽이라는 게 뭐야? 하키할 때, 아이스 하키 할 때 쓰는 납작한 공 같은 거를 얘기하지.
그래서 퍽이라고 해. PUCK라고 하지. 그래서 퍽을 이용하게 돼서 얘를 돌리는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가만히 놓으면 어떻게 될까? 가만히 놓으면 M이 내려오고 스몰 M은 당겨져서 운동 방정식을 이용해서 봤던 책상 모서리에서의 물체 운동이 되겠지. 맞아? 그러면 얘를 어리라는 반지름을 유지하고 싶어. 그대로 어떻게 해줘야 될까? 얘를 회전시켜주면 되겠다. 얘를 회전시켜주게 되면 이쪽으로 당기는 힘이 구심력의 역할을 해서 얘를 원운동을 시켜줄 수 있다라는 얘기야. 아시겠죠? 실에 작용하는 힘이니까 장력 T야. 얘는 아랫방향으로 어떤 힘이 나타나죠? 중력 라지 mg가 있고 윗방향으로 장력 T가 있는 거지. 이때 어를 유지하면 얘는 그 자리에 멈춰 있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을 쓸 수 있어. 라지 m은 라지 m에 대해서는 라지 mg 마이너스 t는 0이야. 따라서 t는 뭐가 돼? 라지 mg가 돼 버리겠지. 라지 mg가 돼 버리고, 자, 그다음에 스몰 m은 작용하는 지름 방향의 힘이 t가 되거든. 자, 이 힘이 구심력의 역할을 하니까 m 곱하기 얼분의 v 제곱이 되어야 해. 두 식을 정리해주면 mg라는 힘은 얼분의 mv 제곱이 되는 거지. 그럼 어를 유지하기 위해서 얘가 갖는 속력을 알 수 있잖아. 자, 그럼 v 제곱이라는 녀석은 스몰 m분의 라지 mg 어리야. 따라서 v라는 값은 루트 스몰 m분의 라지 mg 어리라고 한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요게 실의 일정한 반지름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나타내주는 힘의 크기가 되겠다라고 합니다. 자, 한편 자, 이번에는 이것도 실의 장력이긴 장력인데 이렇게 한번 돌려볼까? 얘는 실의 장력과 좀 이따가 중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나오니까 그때 하기로 하자. 자, 이번에는 중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죠. 사실은 중력이라고 하는데 실과 중력에 합이 돼 버려. 자, 이 중력, 자,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 어떤 자동차가 커브길을 돌고 있을 때 자동차의 단면을 한번 살펴봤대. 선생님, 바퀴가 왜 네모나요? 이런 새끼 죽여버릴 거야. 어떻게 본 그림이지? 넌 바퀴를 뒤에다 달고 가니? 앞에서 볼 수도 있잖아. 얘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방향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잘라버린 거야. 응? 자, 이렇게 잘랐는데 얘가 이 축을 중심으로 원운동하고 있다라고 하자. 커브길을 이렇게 돌고 있는 거야. 그때 버스 손잡이의 움직임을 본 적 있니? 버스 손잡이 움직임이 어떻게 나타나지? 커브길 도는데 버스 손잡이가 뒤로 가냐? 버스 타본 사람. 선아, 버스 타니까 손잡이 어떻게 움직이든? 아, 손잡이가 없는 버스 탔구나. 어허. 지하철 타본 사람. 지하철 커브 돌 때 어떻게 손잡이가 어떻게 되지? 본 적이 없어? 대박.
지민이 지하철 한 번도 안 타봤어? 손잡이 본 적 없어? 주민아 본 적 없어? 주민은 되게 빨빨거리고 잘 다닐 것 같은데. 아니야? 가인이는 집순이지. 가인아 집순이지. 좀 돌아다녀 봐야지 잘 알 텐데. 상현이 시험. 대은이 몸이 아파? 주민이는 왜 엄마도 너도 확인이 안 된대? 쌤, 제가 시험 때문에 목금 빠지면 약간 민심 안 좋아져요. 목금 빠져도 약간 괜찮아요. 요거 내용 조금 더 하고 그 다음에 3단계니까. 너 3단계 잘하잖아. 제가 근데 토요일 요즘 준비해오기만 굳이 학원을 안 나왔고 대신 해야 돼요. 네 맘대로 해야지 뭐. 내가 뭐라고 할 수가 없겠다. 누구한테? 금요일 아침에 나와요. 아침에. 근데 아인이 네가 욕 먹는 게 뭐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고 한두 번도 아니고. 좀 심하게 먹어요 진짜. 이러고 싶으면 안 되죠. 학교 내신을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못 보면 잘리는데. 근데 2학기는 되게 뭐 시만 안 나오면 된다고 흔히 얘기들은 해. 면접 전형이 기말 전까지 다 끝나니까. 아니 저 전교 1등 하고 싶어요. 너 전교 1등 해본 적 있어? 없어요. 최대가 전교 8등. 넌 영원히 전교 1등 못해 이제. 수행 다 100점 맞았어요 지금까지. 상윤이도 100점 맞았잖아. 서진이도 100점 맞았잖아. 요새 어려웠어요. 가윤이도 100점 맞았잖아. 뭐 어쩔 수 없네. 뭐 한 10등쯤 하겠지. 중학교 때 전교 1등 못하면 이제 앞으로 전교 1등 영원히 못해. 선인 해봤지? 점수 안 알려줬어. 안 알려줘? 아이 전 1등일 거야. 주민이도 해봤지? 지민이 해봤지? 가인이 해봤지? 하주 쟤는 영 멀었지. 전교 1등? 학기? 전 과목 다? 미술 빼고 하면 안 되지. 다 해야 합산. 학기 합산. 야, 그러면 유나 같은 친구는 맨날 올백인데. 응? 자, 그러면 손잡이가 어떤 운동을 하는지 보도록 하죠. 얘가 이쪽 방향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있으면 손잡이가 연직 방향이더 슬금슬금 기울어져서 바깥 방향으로 가게 돼요. 이렇게 기울어진대요. 오케이? 왜 기울어지냐면 원래 있던 힘이 어떤 힘이야? 중력이야. 중력이 나타나고요. 자, 원의 중심 방향을 향하기 위해서 실이 기울어지면서 이쪽 방향에 누굴 갖게 돼? 장력을 갖게 돼요. 이때 기울어진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이 장력과 중력의 합이 얘의 중심 방향으로 나타나게 돼요. 중력을 너무 크게 그렸다.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그럼 사실은 중력이 아니고 중력과 장력의 합력이 구심력의 역할을 한다라고 해야 되겠지. 자, 이렇게 나타나서 얘 어떤 관계가 같니? 요 힘이 여기가 셌다면 여기가 셌다가 되니까 mg 탄젠트 셌다라는 힘의 크기가 된대. 그래서 여기 식에서는 mg만 있기 때문에 중력이라고 표시해 준 거야. 엄밀하게는 중력과 장력의 합력이야. 자, 그렇다면 이 물체의
이 물체의 지름 방향으로 나타난 힘은 얼마가 돼? mg 탄젠트 세타가 돼버리고요. 자, 얘는 m 곱하기 r분의 v 제곱이 됐대요. 자, 이때 각도가 얼마큼 기울지를 한번 살펴보면 탄젠트 세타는 지랄분의 v 제곱이라고 한대. 이거 알아서 뭐 하려고? 기울어지니까 승차감이 완전히 나쁠 거야, 그치? 승차감이 나쁘기 때문에 승차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도로 설계를 바꾸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기울어진 도로를 만드는 거야. 왜 큰 도로인데 커브길 돌면 바깥쪽이 들려서 이렇게 차가 돌아가. 고속도로 같은데 그렇게 돼 있는데 혹시 본 적이 있어? 넓은 고속도로를 막 가보면 커브길인데 갑자기 바깥쪽이 높아지면서 이렇게 가. 아니면 자전거 경기장 본 적 있어? 벨로드롬이라고 하는데 계양구에도 있대는데 사이클 경기장 얘기 들어본 적 없어? 벨로드롬? 사이클 경기장이 있는데 그 인라인 스케이트장 가본 적 있니? 평지돼 있지 않고 코스 도는 바깥쪽이 위쪽이 어떻게 됐지? 한쪽이? 오른쪽이? 높아 경사가. 그래서 그 경사도를 따라서 뱅글뱅글 돈단 말이야. 인라인 스케이트장 그렇게 돼 있어. 그리고 직선주로는 거의 평평하지? 그리고 바깥쪽이 커브길에서 경사도가 더 심하게 되는데 이런 일이 생겨요. 이 도로에 대해서 자동차는 항상 수직하게 되겠지. 이 도로에서 돌아야 되는 제한 속도가 있단 말이야. 오케이? 제한 속도가 있다라고 할 때 그 속도 V로 가게 되면 얘는 연직 방향과 세타만큼 이렇게 기울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추는 차에 대해서 어때? 차의 바닥에 대해서 수직이지. 차의 바닥에서 수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원운동을 아주 잘할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원동을 아주 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중력 더하기 장력이 구심력의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한편 마찰력이 구심력의 역할하는 경우를 한번 보자. 마찰력도 구심력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쪽에 턴테이블이 있어요. 자, 턴테이블은 일반적으로 중국집 방에 있는 밥상을 턴테이블이라고 해요. 뭐가 돌아가지? 위에 판이 돌아가고 음식을 그 위에다 올려놓지. 갑자기 그 생각난다. 옛날 친구들하고 중국집에 간 거야. 그런 집에. 그래서 요리를 시켜놨는데 거의 상상 못할 정도의 가격대를 가진 요리들을 시켰어요. 그때 무지 오래전 대학교 4학년 때인가였던 3학년 때인가였던 것 같은데 선생님 후배 여자애가 있는데 걔 언니가 시집을 갔어. 근데 요즘은 뷔페 같은 거에서 하는데 옛날에는 결혼식장 가면은 식당에서 누군가가 다 와서 도와줘야 해. 근데 그 후배가 친구들이 없어. 그냥 선생님 친구들한테 들러붙어 갖고 맨날 끼어다녀 갖고 걔네 친구들하고 별로 안 친했어. 그러니까 일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와갖고 부탁한 거야. 선배들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그래갖고 그냥 워낙 친한 후배니까 그래 우리가 가서 해주마. 그래갖고 가갖고 결혼식 끝나고 필요 현장에서 식당 일을 해줬던 것 같아.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고맙다고 돈을 뭉태기를 줬어. 그 뭉태기 줬는데 그때 당시 그 돈이 100만 원이었어. 이 100만 원이 어느 정도냐면 그때 당시 대졸 신입사원 월급이 30만 원 정도 할 때야. 무지막지하게 큰 돈이지.
이 돈을 가지고 애들하고 중국집에 갔지. 샥스핀 먹어본 적 있니? 먹어봤어? 어떻게 줘? 어? 막 상어 이렇게 안 주고? 얼마나 그릇에다 주던? 정확히는 아는데 원래 먹을 만한 게 진짜? 근데 우리 나눠 저 뻥쟁이. 진짜요? 그때 이 삭스핀이 1인분이 아니고 한 그릇에 그때 돈으로 8만 원인가 10만 원인가 했던 것 같아. 요즘 돈으로는 한 그릇에 100만 원이야. 이 가치가 1000만 원이 넘는 돈이야. 이걸 다 중국집에서 썼다면 믿냐? 응? 그 중국집 주인 대박 났지. 그냥 짜장면이나 차 먹을 걸. 삭스핀을 기다렸어. 시켰어. 근데 삭스핀 하면 딱 상어 지느러미 있잖아. 이걸 접시에다 딱 해갖고 막 요리해갖고 줄 알았어. 애들 다 먹고 짜장면까지 다 먹었는데 안 나와. 앉아있던 애들이 삭스핀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서 촌놈들이라 사장을 불렀어. 사장님 뭐 아까 시킨 삭스핀 안 나옵니까? 그랬더니 에? 나갔는데? 하더니 막 보는 거야. 그랬더니 이걸 왜 제일 비싼 걸 안 먹었어? 와 씨, 요즘 돈으로 진짜 돈 100만 원짜리가 요만한 그릇에 짬뽕 시키면은 거기 국물 주잖아. 그만한 그릇에 죽처럼 있는 거야. 이게 삭스핀이래. 대박. 고기는 하나도 안 보이고 뭐 죽순, 응? 그 다음에 옥수수 조그만 거 있지, 뭐 이런 것만 잔뜩 들어있고 그냥 걸직한 국물이야. 되게 어이없어. 그래갖고 야 이거면 탕수육 20그릇 먹었겠다 하면서 땅을 치고 후회했던 적이 있지. 삭스핀. 그래서 중국집 가면 그런 테이블들이 있단 말이야. 그 집에서 장난친 얘기구나. 친구 녀석 한 녀석을 괴롭혔어. 요리를 다 널널하게 펼쳐놓을 수가 없었어. 왜? 자리가 7명이 갔는데 테이블이 이래. 그러니까 이쪽에 몰려 앉았어. 맨 끝에 있는 녀석한테 이런 짓을 했지. 막 가다가 이제 음식 막 덜을 거 아니야. 막 덜고 걔 덜을 차례가 되면 다시 돌려. 걔 먹을 게 없어. 그리고 또 이쪽 또 막 덜어. 또 걔 앞에 가면 또 빠꾸. 그래갖고 거의 안 먹였던 적이 있어. 혼자 열받아갖고 걔 약 올리는 게 되게 재밌었는데. 그 턴테이블이 아니야. 얘는 레코드판 턴테이블이야. 옛날에 LP판 있죠. LP판을 돌리는 턴테이블이야. 근데 LP판 위에 바퀴벌레 한 마리가 뚝 하고 떨어졌어. 바퀴벌레 잡을 수 있는 사람. 바퀴벌레 잡을 수 있는 사람. 나는 못 잡아. 잘하는 짓이다 씨. 자, 바퀴벌레 못 잡아. 얘를 어떻게 퇴치해야 돼? 존내 빠르게 도는 거지. 이때 바닥과 이 아이 사이에는 얘는 지금 이쪽 방향으로 가려고 해. 근데 못 가게 잡아주는 힘은 오로지 뭐밖에 없어? 지름 방향으로 나타나는 안쪽 방향의 마찰력밖에 없는 거야. 바퀴벌레 질량을 m이라고 하면 얘는 마찰력이 얼마가 돼? 뮤 mg라는 마찰력이 나타나게 돼. 아시겠어요? 뮤 mg라는 마찰력이 나타나게 된다.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쓰면 되겠네. 작용하고 있는 힘들의 합은 뮤 mg야. 뮤 mg는 얼마가 되죠? m 얼 오메가 제곱이 되는 거지.
얘를 벗어나게 하려면 이 오메가가 이 이상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겠지. mm 지워졌어. 자, 지워지면 오메가 제곱이라는 값은 얼분의 뮤 g야. 오메가라는 값은 얼마가 돼? 루트 얼분의 뮤 g가 돼버리겠지. 이거보다 크거나 같은 속도로 돌리면 바퀴벌레는 날아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밖에도 회전할 때 자동차 바퀴의 밑면에서의 마찰력이 자동차를 원운동 시켜주는 힘이 되기도 하지. 오케이? 그래서 마찰력도 구심력의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들, 자, 만류 인력, 정전기력, 전자기력, 탄성력은 이따가 클리닉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까지 질문 있는 사람? 질문 없으면 마칩시다.